반갑습니다. 국고철 사부 송관종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면 어떤 시장이 펼쳐지더라도 좋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 송견지명 4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더위가 한풀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비가 좀 내렸는데 한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떼약볕이 내리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도 오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무더위가 한풀 좀 가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바지를 사야 될까요? 자, 반바지는 지난번에 제가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철에는 반바지를 사야 된다. 뭐 반바지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걸 이제 글자를 하나씩 따서 요 시장의 주요 핵심 어떤 섹터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반바지를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반바지 그리고 이 반바지 제가 최대한 럭셔리한 반바지를 찾았는데 제법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더위가 가신다고 하더라도 반바지를 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가 윤달이 끼어서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윤달에는 덥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상학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는 윤달이 끼어서 약간 무더위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그동안에 좀 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조금 더 무더위는 좀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럭셔리한 반바지를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중에서 지금 시장의 탄력이 약간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압수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테마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살펴본다면 역시 그 반도체 내에서는 그 사이즈가 적은 옐로 칩이나 스몰캡들이 잘 치고 올라가고 2차 전지는 오히려 사이즈가 큰 라지 캡들이 잘 올라갑니다. 바이오는 이제 중간중간에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이 잘 치고 올라가는데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로 이제 부상을 할까요? 자, 그걸 살펴보려면 먼저 이제 미 증시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 증시는 뭐 차트는 없지만 정배열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21선 아래로 음봉이 툭 하나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툭 떨어지면 2, 3일 내에 바로 올라서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왜 21선 아래로 하락을 했다가 바로 올라섰을까요? 일단 관세 정책은 무난하게 잘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도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고 또 각종 이제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 골디락스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렸지만 바로 올라섰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눌러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음 주에는 소매파편 산업 생산 주 후반에 그리고 주 초에는 CPI나 PPI 이런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돼요. 그래서 빅 이벤트가 줄줄이 대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물가 지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물가 지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경제책사 밀런을 지금 이제 이사로 등용을 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미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관세 정책을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란은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란은 자기의 어떤 관세 정책이 틀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금리 인하 쪽으로 가져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CPI나 PPI 조금 더 좋아진다면 강한 또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초에는 숨고르기 나오고 주 중반이나 주 후반에는 약간 올라갈 수 있고 물론 반대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밀리고 밀리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박스권 구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골디락스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치고 올라갈까요? 어떤 게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 관세 100%를 때렸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 새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막상 이제 시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투자자들은 상당히 걱정을 했을 거예요. 끝났다 반도체. 왜냐하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난번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2026년도에도 저렇게 HBM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개월 이상은 우리가 조정을 받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랐다. 근데 100% 관세를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긍정적이다. 100% 관세를 잘 피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한다. 대신 트럼프 재직 시절에 공장을 미국이 짓게 되면 그건 유예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걱정을 많이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전자가 지수를 방어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공장 가동 덕분에 관세 폭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밀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제 미리 예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바로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열이 되고 그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포문을 열었던 건 테슬라죠. 테슬라하고 22조 원 칩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설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동안 이제 HBM에 밀려가지고 삼성이 고배를 많이 마셨는데 이번에는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22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이제 그 젊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7만 전자는 기본이고 8만 전자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겠죠. 시차를 두면서 좀 더 올라갈 걸로는 보여집니다. 일단 원체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튼 머스크의 깜짝 발표로 어떤 삼성전자가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탄력을 받았던 것은 애플이었죠. 글로벌 공룡 애플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혁신칩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은 그 동안에는 SK 하이닉스에 밀렸는데 이제는 자력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다 이제 미리 회장이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이 가미가 되면서 지금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져가야 될 종목이 어떤 거냐?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초반에 제가 이제 반도체는 버리지 않아야 된다. 대신 SK 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골드만삭스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쉬어가죠. SK 하이닉스는 만약에 빠진다면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는 있겠어요. 그 61선 아래로 빠진다면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 지난 이제 목요일 날 61선 근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소폭 눌러줬는데 이게 61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봐야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칠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물려도 괜찮다.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드시 간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형 IB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3개월은 갑니다.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6개월까지도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SK 하이닉스 저점 매수를 노려보고 저점 매수를 노려서 잘 반등이 나온다면 21선 안착 나온다면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제 반등으로 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21선 올라올 때까지는 등락을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시장을 좀 기다려야죠. 약간 투자자들이 보면 이제 저도 이제 학교로 다닐 때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물려 있어요, 삼성전자에.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21선 올라올 때까지는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숨고르기 나오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지수가 탄력도가 약간 약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탄력도가 약간 약화됐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테슬라 관련 모멘텀 있는 것들, 이번에는 애플이 모멘텀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옐로 칩들 또는 스몰캡들이 반도체에서는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 섹터가 좀 더 이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한 5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일단은 관세 면제가 확정이 됐죠. 그리고 최애국 수준으로 뭐 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쁘진 않을 것이고, 그다음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하고 대형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추가로 또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게 안 좋았는데 지금 한 11% 정도 증가를 하고 또 경상수지도 긍정적이고, 그렇다면 이제 분위기는 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좀 부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엔비디아나 TSMC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죠. 근데 TSMC는 실제로 이제 관세를 면제해 줬죠. 그러면서 랠리가 나왔고, 그러면 삼성도 올라가도 충분히 좋겠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다만 단점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도 혹시라도 그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는 약간 변동성이 있고 SK 하이닉스는 빠졌다. 근데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로 지수를 핸들링을 하겠죠. 그 사이에서 지수 탄력이 둔화되거나 또 미증시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때는 이제 중소형주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SK 하이닉스, 그다음 옐로칩,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는 스몰캡으로 돌아서는 거죠. 이런 흐름을 잘 한다면 또 좋은 흥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따 시간이 되면 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이제 상승 초기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튀어 올라가게 되면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차를 두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비를 초기에 했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주로 이제 그 코스닥의 150 종목들 있죠. 코스닥 150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 뭐 어디 수주를 했거나 실적이 좋거나, 요즘에 실적이나 수주빨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서 실적이나 수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도 강한 슈팅이 나올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찍어드리고, 그리고 또 한두 개 좀 찍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약간 시장이 부익부 빈익빈 양세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에서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궁금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정우 캐스터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해줄 국고처 2024 연간 베스트, 4월 베스트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투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도 종목 상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으로,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가 명쾌한 투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어집니다.
횡보장 속 주목할 핵심 테마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또 내일 오전 11시에도 같은 주제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투자에 유익한 정보들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에 이어서 또 시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요? 배터리 2차 전지 쪽이라는 거죠. 왜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K 배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뜬금없이 지난번에 이 반바지를 사야 된다. 평소 같으면 저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배터리 관련주가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중국산 ESS용 배터리를 보면 40.9가 부과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또 7.5%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되니까 총 배터리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8% 정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당연히 비싸진 중국 걸 사지 않고 지금 국내 배터리를 사겠죠. 자, 지금 현재 ESS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금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빨간 게 이제 중국 건데 이 중국계 점점 줄어들고 파란 한국이 약진을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 기름을 붓는 가장 큰 재료가 하나 있었죠. 에코프로 BM의 실적. 영업이익이 1159% 증가를 했어요. 폭발적이었죠. 기존에는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았었죠. 기존에는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았는데 1159% 증가를 했다. 그렇다면 흑자 전환을 했고 그럼 이제 캐즘은 극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OEM으로 진행이 되는 신차 출시나 아니면 주요 모델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판매도 증가를 하고 또 ESS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됐죠.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수익도 있었던 게 주요로 했습니다만 자, 과연 이거 가지고 캐즘이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캐즘이 극복이 되기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보통 이제 실적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좋아. 그럼 비용 처리를 땡겨서 하고 또 수익은 좀 수익 계상은 좀 나중에 미루고 2월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비용은 땡겨서 정리를 하고 이익은 뒤로 미루는 이런 이제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연속 적자를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익을 한꺼번에 몰죠.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의 수익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1159%를 100%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약간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 다만 이제 캐즘이 극복이 되기보다는 극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요한 거죠.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리튬 가격도 예상을 깨고 돌연 상승하죠. 왜 그랬습니까? 중국이 공급 계약안을 결정을 했고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나온다면 2차 전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주로 캐즘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었죠. 왜냐하면 설마 저게 도산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보면 싸진 것을 매수를 하고 비싸진 걸 파는 이런 외국인 기관의 횡보를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대형주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중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LNF도 소폭 좋아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는 테마 쪽은 전고체 배터리 쪽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다들 전기차를 안 타는 이유는 뭡니까? 전기차를 안 타는 이유는 혹시라도 화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뜸한데 그 화재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성도 좋고 또 어떤 차량의 밀집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훨씬 주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배터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에 전기차를 살래 하면 당연히 다음번에도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란 이야기죠. 왜냐? 저도 전기차를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순간 폭발력이 세고 또 이 충전만 하면 되는데 충전도 그냥 꽂아 놓으면 바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뭐 유지 비용도 크게 들지는 않고 그래서 전기차는 정말 좋은데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게 되면 앞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일 걱정인 게 폭발 사고가 나올 거냐. 그리고 주유소처럼 딱 가서 기름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되고 뭐 또 혹시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기업들로도 수단매가 나오겠죠. 다만 지금 시장이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주로 옐로 칩들이나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도 이제 대신 이제 다음 주 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약간 기세는 한풀 좀 꺾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것은 에코프로 BM의 실적이죠. 폭발적인 실적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약간 탄력이 둔화되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형성이 된다면 이런 이제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바닥권에 있는 옐로 칩들이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테고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지금 수급 흐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의 눌림목을 준다면 한 1, 2주 정도 눌림목을 준다면 폭발적인 랠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주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주로 하죠. 그리고 얘들이 탄력이 둔화됐을 때 바이오 관련주들도 소폭 강해지겠죠. 근데 바이오 관련주들은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숨고르기 나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테마주나 이쪽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자, 테마주에 또 신선한 돌을 던진 푸틴과 트럼프 둘이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놓고 그 위에서 서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서로 이번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까요? 지금은 종전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데 과연 서로 속내는 뭘까요? 지금 기싸움은 푸틴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은 이제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만 좋으면 대통령이 계속 해먹을 수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노리는 게 뭘까요? 다 가졌잖아요. 대통령도 됐고 부도 축적을 했고. 다만 이제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내가 법을 개정해서 삼성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경원이 자기의 의견을 내비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겠죠. 다만 이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푸틴은 지금도 공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바로 다만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뭐 며칠간은 휴전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푸틴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토에 가입은
나토나 이런 서방 국가들의 어떤 무기 지원이나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나토도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차츰차츰 변해갈 걸로 보여집니다. 한 방에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정우 캐스터 분 이름 따서 올해 대사가 이정우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것들도 좋지만 바이오 뭐 또 이런 것들도 좋고 마지막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제 상대로는 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올해 내에는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눌러줬는데 올해 내에는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한번 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철학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 개똥 철학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을 듯 변해가지고 변할 듯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제가 말을 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푸틴은 종신 대통령을 위해서 트럼프는 노벨상을 위해서 뭔가 서로 협의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이런 게 완화되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데 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올라가고 당연히 이제 평화가 오게 되면 방산주는 조정을 좀 받겠죠. 특히 이제 수주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라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야 그럼 북한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최근에 미국의 입장이 약간 좀 사뭇 달라졌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힘이 절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지금 첨단 무기는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또 북한의 강물이나 이런 것도 개발해 준다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굳이 뭐 미국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이 약간은 좀 이전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미국은 요걸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떻게든 한번 우크라이나 문제나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하는 말을 이제 곱씹으면서 요건 우리가 대화할 때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핵 국가를 인정해 달라.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어떤 군사적인 충동 관리나 이런 부분은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대북주들은 움직임이 좋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러주면 매수해도 된다.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북한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이게 이제 지난주 방송 자료인데 아무튼 남북 경협주나 또는 이런 종목들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사이즈가 좀 적은 거 잘못하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나 철도 관련주 끊어졌던 철도를 다시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 이 정도, 철도주는 이 정도, 뭐 이런 종목들, 인디에프나 이런 종목들은 저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탄력이 적었지만 좀 세게 치고 올라가는 수 있는 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업이 또 긍정적이죠. 지난주에도 조선업 말씀드렸는데 조선업 랠리가 계속 나왔죠. 자, 미국은 규모 면에서는 중국에 훨씬 뒤져 있어요. 어떤 기술력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아 있는데 그래서 요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에서 그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조선업을 진흥시켜 보자, 부흥시켜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쪽은 이제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지난주 후반에 요 조선주에 집중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요건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나옵니다. 대형주가 올라가고 이번에는 하나오션이나 HJ중공업이 올라가고 다음 주에도 또 약간 사이즈가 적은 스몰캡들이 몇 종목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시진핑 방한 전에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실적도 좋고 또 해외 마케팅이나 포지셔닝 강화로 인해서 선호를 한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도 잘 보면 되겠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까요? 저는 이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걸로 보여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면 상당히 정부에 대한 질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좀 뒤로 미뤄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래스카 LNG나 다른 원자력 부분 해외에 수주하려면 유럽이나 중동 쪽에 수주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또 원자력을 놨는데 다시 이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패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자력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원자력 패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제가 다뤄지게 되고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철학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고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도주는 스윙을 베팅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끌고 가고 또 단기적으로 이슈와 재료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주력으로 베팅을 해서 먼저 TV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제는 지금 1000%예요. 좀 실감이 안 올 수 있죠. 1000% 수익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어서 ABL 바이오도 지금 400% 넘었다가 지금 300%대인데 이런 움직임.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EU 특허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약간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 270 갔다가 소폭 눌러주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등락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대로 끝까지 홀딩을 하시면 된다. 근데 물려있거나 또는 투자금이 쪼그라들었을 때, 이랬을 때 하루에 5%만 낸다는 마음으로 공략을 하면 상승 초기 종목 공략을 하면 요게 이제 원금을 재투자하면 한 3달째부터는 4천만 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한 4천만 원 가지고 5%만 내면 4천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생활비 품위집이 쓰고 3천만 원은 알테오젠에 사고 ABL 바이오도 하고 삼천당 제약도 사자. 이런 흐름이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투자자들 수익이 뭐 억대 수익 우리는 좋아하는데 뭐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요건 이제 제가 매일매일 쓰는 리포트인데 이 중에서도 오늘장 공략주에서 50주 해가지고 이제 세 종목을 드리는데 한 종목만 공략하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요 바닥에서 요 스타트하는 지점에서 샀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나긴 조정을 마무리한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항상 매수는 음봉도 아니고 양봉도 아니고 이렇게 몸통을 줄이는 날 아니면 그 다음날 룰루 때 사거나 요때 최초로 공략해 드렸고 또 공략을 해 드렸고 그랬는데 여기서 짱띠 항목 뽑아 올렸죠. 그래서 한 100% 좀 못되게 올라가는 며칠 만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런 종목은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초보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공략하기에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항상 이제 20선, 생명선과 60선 이게 수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수렴이 된 상황에서 정배열을 만들어내면 어떻게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미코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드렸는데 저희 이제 세 종목인데 스타일에 맞게 하나만 이제 공략을 하자 요건데 이날은 이제 다 올라갔죠. 그리고 청담 글로벌은 약간 20선 위에서 이평선들을 수렴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10선과 5선을 보면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초입이라면 짱대 양봉이 나오니까 뭐 10%, 20%는 금방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고 새내기주들은 특별한 테마가 시장이 형성이 안 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틀림없이 새내기주들이 잘 올라갑니다. 근데 새내기주들이 하루 이틀 조정을 받으면 올라가죠. 근데 기술 하나 말씀드리면 양봉이 생긴 다음 날 음봉 조정일 때 사면 저점에서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 날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음봉 떨어진 날 눌림목에서 공략하다. 단기 눌림목에서. 눌림목이라는 거 이제 조정에 매수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 날 급등을 하면 한 2, 3일 내에 팔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건 한 5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저는 구분해서 보자.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도 받고 거래 조정도 받은 종목을 잊지 말자 625, 60선, 20선, 5선 위에서 시작을 하면
바로 올라갈 때도 있고 하루 이틀 쉬어갈 때도 있지만 스포트를 한다. 슈팅이 나오면 가볍게 먹는 거니까 챙기자. 그래서 요건 밀렸지만 아침에 고점에서 16%까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번 주에 이제 해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때도 보면 세내 기주들은 항상 좋아요. 그래서 많이 눌러주거나 아니면 정비를 초기에 했을 때 이렇게 몸통을 줄여주면 그 다음 날은 요 아래 꼬리를 달 때 하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뭐 한 17%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투자한다면 재밌는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 또는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이제 어떤 글로벌 정세와 영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월 5일도 좀 다 올랐고 요거 이제 역배열인데 공략을 할 때는 항상 그 11선 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이제 탈플라스틱 그 회의가 있어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드렸는데 그날은 안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삼육물산은 강하게 한 10 몇 % 치고 올라갔었죠. 세린 비엔코는 힘이 좀 세잖아요.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한 15% 이상 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조선주도 이제 순환매 흐름을 타고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공략해드리고 HJ를 공략해드리고 이제는 스몰캡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승을 해드렸는데 또 1승도 짱대 양봉을 뽑아 올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내기주를 공략하자. 새내기주를 공략하면 좋다. 그리고 새내기주가 치고 올라갈 때는 우리는 새내기주를 공략하면 이게 폭발력이 엄청 세요. 근데 새내기주들도 정비를 초기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날 해드렸는데 이틀 연속 이제 치고 올라갔고, 요건 약간 이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항상 21선은 지지가 돼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순서가 있어요. 5일선 조정을 받았죠. 11선 조정을 받았죠. 그 다음 21선 조정 받았죠. 그러니까 21선 조정을 받고 딱 정배를 시킨다 그러면 최소한 슈팅은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2차 전지 또 이런 이제 그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애니메이션 관련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1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프로티나까지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시기에 어떤 시기든 세게 올라갈 종목을 하자. 그것도 상승 초기에 할 수 있는 종목을 하자. 그래서 최근에 뭐 하나오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했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폭발적이고 두 번째는 1차 상승이 나와서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마지막 20선 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3일 연속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꼭 그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단기 테마들도 정배열 초기에서 하자. 이런 종목들을 잘 잡아낸다면 단기간에도 뭐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부익부 빈익빈 장세지만 이런 투트랙으로 간다면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나 고민되는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건 우리 이정욱 캐스터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